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부장 내에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장 내에서의 대표 종목은 딱 세 종목이죠. 솔브레인,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척도로의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지수도 좋아지고 시장의 전반의 흐름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매매의 관점이 아니고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 데이터 측면에서 지난해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이 매수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의 매수가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와 그 전에 상황에서 65조 원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65조 원에 대한 매도가 다시 재매수로 되는 과정에서 진행이거든요. 지난해 연말 즈음에서 25조 원 매수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대략 한 15조 원 정도 가까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의 올해 내년까지 해서 대략 한 20조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의 전체 외국인들의 전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 규모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시장에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5월 중순에서부터 그 시장을 교란하는 프로그램 매매화된 일부 물량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현상이 특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중순에서부터 시장이 계속 올라갈 자리에서 되밀리고 하는 현상들을 보였죠.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의 뭐 기타 인도 증시든 대만 증시든 기타 등등등 국가의 지수들은 신고가를 갱신한 반면 우리 증시는 못 갔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었었죠. 이 부분은 파생시장에 의한 시장 압박 현상에서의 프로그램 매매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매수한 매수 규모는 1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조 5천억을 매수한 외국인들은 전체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순매수만 보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외국인 투자 주체별로의 매매 규모가 다릅니다. 지난 5월에 미국과 영국계 펀드에서 3조 5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싱가포르와 케이먼 제도에 있는 펀드 중심으로 해서는 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가 1조 5천억이었거든요. 싱가포르와 케이먼 제도에 그 본사를 둔 회사들은 주로 투기 자금입니다. 단기 자금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다 단기적으로 빠져나간 자금들, 이 자금이 파생상품 시장, 그러니까 6월 만기를 앞두고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 스프레드 차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위한 매매로 시장에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이 주요한 타켓이 되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5월과 이번 만기가 있었던 6월 중순까지의 매도 규모는 무려 3조 5천억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삼성전자 뷰가 나빠서 매도를 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화 되어진, 그러니까 시장의 현선물 가격차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하는 아비트레이지 거래를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기 뒤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 이전 단계 3조 5천억을 매도했던 외국계 자금이 단기에 1조 5천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첫날 9천억, 그 다음 날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가 되었던 자금이 매수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주가도 7만 6천 원, 7만 7천 원 수준에서 8만 원 근처까지 주가 움직임이 단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엔비디아 주가가 좋아서 하이닉스 주가가 좋아서 삼성전자 여기에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에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프로그램과 연계된 흐름에서의 매물이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의 적정 주가 수준에서의 가격은 82,3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찍었던 85,000원의 가격은 지수 대략적으로 2,900에서 3,000포인트 수준에서의 가격입니다. 일시적으로 85,0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에서의 삼성전자의 위치는 최근 내에서 압박되었던 가격 현상들이 다시 재가격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지수 또한 2,700, 2,800, 2,900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의 개선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에서의 개선 현상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82,000원 또는 83,000원 수준까지는 정상 수준의 가격까지 회귀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에 반도체 종목의 전체 매기가 또 수급이 살아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들어옵니다.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삼성전자나 또는 항상 삼성전자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이 되어서 프로그램 매매 집단에 의한 그 타켓 종목으로 되어진 적도 있었고요. SK 하이닉스가 대상 타켓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되었던 거죠. 지수를 압박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표 종목으로 타겟팅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특이 우리가 보통 웩더독이라고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흐르는 파생상품 시장에 국내 현물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최근 6월 만기를 두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다. 이거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한 두 번 정도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시장이 그 외환관리법과 외화 자율화 이후에 해외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왔다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외국계 자금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1년에 그들이 한 7조 원 정도를 벌어서 가져갑니다. 매년.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시장과 연계된 매매에 대한 그 상황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케이먼 제도와 싱가포르계 자금들이 들어올 때는 단기 투기 자금에 의한 시장 교란 현상들의 모습들이 더러더러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들이 궁극으로는 앞서 최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결국 수렴합니다. 디커플링은 결국 다시 수렴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거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왜곡된 현상에서의 가격차는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리바운딩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초에 말씀드렸던 해외 주식으로 이전해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잘하는 시장에 대한 투자한 측면에서 낫다라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입니다. 지금 8만 원 위아래 구간에서 지금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 3일 내에서의 흐름이. 지금 제가 앞서 삼성전자는 가격적 측면에서 이 86,000원, 85,000원 가격이 지수 대략 2,900포인트 지점에서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가격 수준에서 정상 수준에서의 가격은 82,000원 정도 수준이 지금 지수, 지금 시장에 대한 정상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8만 원 수준에서 최소 3, 4%는 더 올라가야 정상 수준의 가격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85,000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수는 2,800, 2,900포인트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삼성전자 3, 4%, 4, 5% 올라가면서 그동안 안 갔던 전기전자라든가 2차전지 셀사라든가 지수 관련 비중이 높은 종목의 위주의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줄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수를 안정화시키는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의 영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통상 목표 주가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만 원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27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주가 올라가면 계속 거기에 따른 상향화된 그 목표 주가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지점에서 한 25만 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 엔비디아의 3분의 1 지점되는 매출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SK의 지금 주가 현상입니다. 엔비디아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리고 가격 변화의 3분의 1 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23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대략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23년 1월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한 10배 정도, 9배,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하이닉스의 가격은 지난해 1월 뭐 77,000원, 75,000원 대비해서 한 3배, 3.5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대략 하이닉스로 귀결되는 25만 원 정도가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서의 가격 차라고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에서의 상황이고요. 앞서 삼성전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못 간 이유가 그 엔비디아의 테스트 과정에서 실패 우려가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부분은 다시 희석되는 내용으로 전환됐고요. 이건 이제 언론 플레이를 이제 프로그램 매매하는 집단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시장에 발현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에서는 기존에 하이닉스와 손잡고 있었지만 하이닉스 대비해 삼성전자도 양립해서 갈 수 있는 엔비디아 입장이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런 악의적인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압박하는 현상,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게 주시장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에서 25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한 대략 한 22만 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대비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 충분한 가격 차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HBM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또한 하이닉스와 유사한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면서 지금 진입해서 우리가 1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최고점을 판단했을 때 10%라고 판단하면 반도체 종목에서의 10% 투자 수익률을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잠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지수적 관점에서의 흐름은 최근에 상승 전환형으로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고 2,800이 될지 2,90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800 수준까지의 지수 상승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수적 관점에서도 7, 8%가 상승하는 시장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거인데 종목에 투자했을 때 한 10% 정도 목표 수준이다. 그건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죠. 최소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20% 이상의 수익률로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HBM과 관련된 종목으로의 현 시점 투자 대응보다는 다른 반도체 관련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최대 효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부장 내에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장 내에서의 대표 종목은 딱 세 종목이죠.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입니다. 반면에 투자 관점에서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칼,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유효한 타점에서의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한 그림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이 최근에서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앞서 제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셀사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점을 찍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재사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대표 종목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지난 그 5월 흐름에서 4월 5월 흐름에서 첫 번째 바닥을 찍었고요. 지금 두 번째 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턴오버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동진세미컴 같은 경우에도 롱텀하게 봤을 때 주가 상황에서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가 상황에서의 반전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 한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흐름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 개선의 흐름은
HBM 관련한 반도체 움직임이 일부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반도체 종목의 흐름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삼성전자가 움직일 거고 이 과정에서 움직임 자체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HBM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소재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나아 보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의 진행을 하신다면 큰 흐름에서는 성장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소재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든 낸드든 산업 현장에서의 이 수급 측면에서 증가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소부장 종목은 소재입니다. 항상 소재주, 부품주, 장비주들이 순환하면서 반도체 내에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는 장비주,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 장비주죠. 검사나 밀봉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의 주가가 좋았고 여기에 주가가 반응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HBM이라는 특수성이었죠. 그러면 전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반도체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이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 첫 번째 단에 서 있는 소재주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과거에 한솔케미칼이든 솔브레인이든 2020년도의 주가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과정에서 이들 종목이 한 5배, 6배씩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부품주로 넘어갔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이 21년도에 주가가 한 5배 올라갔어요. 그리고 23년도 들어서 후반부에서부터 소재 부분 장비주들이 움직인 거죠. 장비주는 AI, HBM 연동된 종목들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가 한 번에 롱텀한 사이클에서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리사이클링 됩니다. 다시 소재주로 넘어가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 산업이니까 좋아지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흐름에서 다시 소재주에 대한 부각이 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시장을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장비주보다는 소재단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종목 내에서 특징화되어서 설명을 드리면 솔브레인, 동진세미컴,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현 시점 투자 관점에서 가격적으로나 시기상으로 부담이 없는 자리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에서의 종목들입니다. 고점입니다. 왜냐하면 AI 수요에 대한 전력 설비 교체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당장 현실적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방 장치를 통해서 전력 수요를 좀 저감시키는 장비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력기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린에너지 정책과 노후 시설에 대한 SOC 투자였죠. SOC 투자가 이미 2년 전부터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한 해 북미 쪽 특히 이쪽 굉장히 노후됐다고 그래요. 이쪽의 전력 수요에 대한 교체가 지난 한 해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지난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를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점증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력기기 업종의 대표주라고 한다면 현대일렉트릭이 대표주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 23년도 1분기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그리고 24년도 1분기에 8,300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5천억에서 1조 원으로 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 성장률도 엄청난 거거든요. 가치주 섹터에서는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8,300억인데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8천억에서 지난 4, 4분기 8천억에서 8,300억으로 정체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SOC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 이미 집행이 되면서 설비 투자 교체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올 상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전력기기 업종은 이제부터는 매출적 측면에서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겠죠. 조금 있으면 2,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매출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4, 4분기 8천억 1분기 8,300억. 이번에 9천억이나 1조 원을 찍지 못한다면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 주가 상황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이전과 같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기보다는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력기기 수요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관련 기업들의 매출 측면에서 특히 가치 섹터에서 전력기기가 움직였던 것은 수출이 기반된 실적 향상이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 이 관점으로의 시장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